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제 그 관점은 내가 어떤 구질을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용이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 건데, 당연히 이제 구질의 명칭은 총 9가지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깃대가 있는 타겟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똑바로 날아가는 구질 자체가 이게 스트레이트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구질이 있고, 어, 방금 친 거에서 끝에쯤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도는 구질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자, 끝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끝에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구질을 슬라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방금 한 거에서 그 슬라이스의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질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아이고 조금 스트레이트로 나갔네요. 자, 제가 훅으로 좀 더 다시 쳐볼게요. 네,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감기는 게 훅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운데를 향해서 날아가는 기준으로 똑바로 날아가는 게 스트레이트고, 끝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돌면 슬라이스, 왼쪽으로 도는 게 훅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아예 똑바로 가는 공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오른쪽 저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아예 똑바로 가는 구질이 있어요. 방금 거는 슬라이스하고는 좀 다른 게, 슬라이스는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서 약간 커브가 있는 느낌이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없이 똑바로 직선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떨어지는 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다가 직선으로 가다가 그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를 푸시 스트레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다가 끝에서 또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도는 구질들이 있는데, 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다가 지금 끝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 들어가죠. 네, 방금처럼 도는 거를 푸시 슬라이스라고 하거나 푸시 페이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안쪽 이 깃대가 있는 방향으로 커브가 생겨서 들어오는 구질들이 있거든요. 자 보여드리면, 네,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서 안쪽으로 좀 더, 방금은 커브 컨트롤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구질을 푸시 드로우 구질이라고 하는데, 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방금 친 공이 정확한 푸시 드로우를 제가 좀 구현한 건데, 공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하다가 이 핀이 있는 중앙 방향으로 안으로 감아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여러분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출발하는 빨간색 곡선이 오른쪽으로 한 지금 6도 정도 출발했거든요. 6도 정도, 한 5도, 6도 정도 오른쪽으로 출발하다가 이 가운데 쪽 핀 방향으로 지금 감겼는데, 이거를 푸시 훅 내지는 푸시 드로우 구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푸시니까 반대쪽으로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구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똑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나가는 게 푸시의 반대니까 이제 풀 스트레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감기는데 더 많은 훅이 수반되는 이런 구질들이 있겠죠. 이런 구질들이 이제 푸시 훅 내지는 아니 풀 훅 내지는 풀 드로우가 되는 건데,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듯이 가다가 끝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걸 또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왼쪽으로 출발하다가 이 핀을 향해서 가운데로 감기는 구질 보셨죠? 자 이게 어 풀 슬라이스 내지는 풀 페이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9가지 구질의 명칭을 이제 볼 프라이트로라고 해서 볼 비행의 9가지 명칭 내지는 법칙이라고 이제 흔히 설명을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이제 일부 코치들은 가운데 그 스트레이트 구질을 기준으로
가운데 쪽을 향해서 살짝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페이드고 왼쪽으로 감기면 살짝 이제 난 드로우 구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9가지 구질로 보면 공의 출발이 굉장히 뭐 5도에서 10도 정도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푸시나 풀 자체는 출발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출발 방향이 뭐 한 1, 2도 정도 살짝 오른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걸 드로우로 하거나 왼쪽으로 살짝 가다가 가운데 떨어지는 걸 페이드라고 하거나 하는 것들은 뭐 이론적으로 크게 설명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많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 끝에서 이렇게 감기는 부분들이 왼쪽으로 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그거는 훅이라고 평가하고 오른쪽으로 좀 더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슬라이스다라고 평가하는데 단지 슬라이스가 걸려서 오른쪽으로 커브 컨트롤이 되는 양이 심한 슬라이스가 아닐 뿐인 거지 그냥 슬라이스 구질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이유는 이제 설명드렸던 앞서 설명한 9가지 구질의 명칭이나 법칙 안에서만 내가 스윙할 때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 구질이 만들어졌는지 정의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9가지 구질에 한해서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스윙하는 중간에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슨을 잘하는 트레이닝 코치들은 이 사람의 자세보다는 이 공을 치고 나면 공이 날아가는 구질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구질이 9개 중에 어느 게 나왔는지를 보고 아, 지금 당신이 스윙하는 중간에 궤도가 어떻게 나왔고 클럽 헤드 페이스의 컨트롤이 어땠고 뭐 몸의 업앤다운이 어땠는지 아니면 볼 스트라이킹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이 방향에 영향을 좀 준 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슨을 잘하는 코치들은 이 바디 포지션보다는 그 사람이 친 구질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피드백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레슨을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 골퍼가 친 구질들을 보고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구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좀 더 스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건데 그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다들 스트레이트 볼을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구질에 대해서 큰 틀의 정의를 하나 드리면 과거에 이제 벤 호건이라는 이제 전설적 골퍼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벤 호건이라는 프로는 타이거 우즈 이 전 세대에도 이게 타이거 우즈만큼의 어떤 굉장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벤 호건이 실제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많은 분석 장치들이 뭐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벤 호건이 이야기했던 많은 스윙의 이론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골프 스윙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저변에 깔려서 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벤 호건이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내가 경기 중에 스트레이트 볼을 치면 내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럽의 그 생긴 모양새를 보시면 클럽 헤드에서 이 샤프트의 방향이 비스듬하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구질을 만들려면 사실 이 꺾여 있는 걸 라이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이각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이트 볼을 치려면 라이각 자체가 이게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프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서 제작이 되면 스트레이트 볼 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회전 자체를 수직으로만 돌리면 되니까 그런 설계 기준이라면 스트레이트 구질을 치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이 클럽 자체가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비스듬한 이 클럽의 플레인을 만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몇백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헤드 페이스를 컨트롤해야지만 스트레이트 구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이트 구질을 만들기에는 클럽의 설계 디자인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흔히 이제 이 스트레이트 볼을 치고자 연습하는 게
이 클럽을 만든 설계 디자이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클럽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스트레이트 볼보다는 다른 구질을 제어하는 게 조금 더 쉽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너건도 이제 실제로 베너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PGA나 LPGA 선수들이 공 치는 걸 자세히 보시면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미국에 이제 장타를 치고 있는 PGA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어떤 구질들을 자세히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방향보다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들을 많이 요즘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프로들이 이제 공 치는 부분에 대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과거에보다 요즘은 이제 장치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구질의 비구선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 방송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 프로들이 스트레이트 볼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오른쪽으로 치거든요. 오른쪽으로 치는 게 결국에는 다들 푸시성 구질로 공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푸시성으로 공을 치는 이제 이유를 알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쉽게 PGA 선수들이 푸시성으로 공을 치는 이유는 이 궤도 자체를 인에서 아웃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밀어주게 되면 공의 스타트가 푸시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쳐서 마지막에 지금 멈췄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른쪽으로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분명히 휘둘렀는데 예, 핀의 이 가운데 쪽으로 해서 지금 깃대 옆쪽으로 150m 지점에 약 한 4m 한쪽에 지금 붙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스윙의 아크가 어떻죠? 예, 스윙 크기가 훨씬 이렇게 좀 많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푸시성으로 구질을 치게 되면 스윙의 아크 자체도 커지고 그 또 다른 측면은 이 아크가 커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임팩트 했을 때 클럽 헤드의 페이스에 공이 오래 붙어 있는 거라서 거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치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훨씬 더 많이 향상시키는 결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언의 그 클럽 헤드 스피드가 뭐 자동차로 치면 한 100km쯤 나왔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이게 공을 때렸을 때 공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스피드는 약 한 1.5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100km로 오면 공은 150km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100km로 때렸는데 공도 100km로 날아간다고 하면 이게 1대1 비율이면 이런 경우가 가장 거리가 안 나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가장 빈번한 건 이게 1대1 비율인 게 대부분은 어프로치나 피칭 웨지로 이렇게 스윙하는 것들이 1대1의 비율이 많죠. 그래서 뭐 피치샷으로 짧은 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풀스윙 해보면 이게 프로들도 이렇게 기대 쪽에 딱 떨어져 갖고 잘 세워지잖아요. 예, 그렇게 세워서 공을 치는 것들이 보통은 말씀드린 안에서 1대1의 비율로 쳤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구질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거리가 안 나는 이유를 좀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서 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서 푸시성 구질을 자꾸 만들어내시면 점진적으로 오른쪽으로 처음에 밀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푸시 스트레이트로 가거나 푸시 슬라이스가 돼서 오른쪽으로 실제로 또 가는 경우들이 빈번히 있긴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막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쳐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계속 치다가 보면 아마 동작이 좀 편하고 익숙해졌다라고 느꼈을 때쯤부터 공이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이렇게 커브 컨트롤이 돼서 푸시 구질이 만들어지는 거를 좀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어,
현장에 나가보면 이 코스의 이런 설계 디자인에서도 실제로 이 스트레이트 구지를 치기가 어렵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조금 단순하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직접 코스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이 이제 지금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자, 이쪽이 페어웨이고요. 요 상단에 깃대가 있는 그린 앞쪽에 지금 벙커라는 모래 웅덩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자,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스트레이트 구질로 반듯하게 쳐볼게요. 먼저. 이게 반듯하게 치다가 짧으면 벙커에 빠진다든지 벙커 앞쪽에 러프나 이런 곳에 빠지는 경우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치다가 보면 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벙커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나 뭐 핀이 이렇게 그린의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벙커에 굉장히 인접해서 이 홀컵을 만들어 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의 설계 때문에도 이 똑바로 치는 것들은 이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지금도 똑바로 치니까 결국엔 또 벙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 그러면 더 세게 쳐서 벙커를 넘어가면 되지 않나 이 생각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세게 쳐서 벙커를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핀을 넘겨서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 외국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유독 핀 뒤쪽에 여유 공간이 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땅이 이제 적은 부지 비율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대 뒤쪽으로 오버가 되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오비가 나가지고 벌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핀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경사가 대부분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경사들이 많아서 이 핀 뒤로 넘어가면 내리막 퍼팅을 하는데 내리막에서 퍼팅을 하게 되면 이게 그린 스피드가 빠른 곳들에서는 적잖이 애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리막의 어떤 속도 자체를 그 좀 잘 이해해서 퍼팅을 하기가 프로들조차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이트로 똑바로 쳤을 때는 앞쪽이든 뒤쪽이든 다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죠. 뒤로 가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돼서 쓰리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걸로 점수를 잃을 수도 있고 앞쪽으로 떨어지면 벙커에 빠지니까 그걸로 해서 또 점수를 잃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푸시 드로우를 친다든지 하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감아 들어오게끔 자꾸 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리에 맞게 제가 채를 좀 바꿔볼 건데 최대한 푸시 드로우 구질을 제어해서 치게 되면 핀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뭐 드로우가 덜 걸리더라도 핀의 오른쪽에서 퍼팅을 할 수 있고 뭐 드로우 구질이 좀 많이 걸려서 왼쪽에 떨어지더라도 이쪽 방향 반대 방향에서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오른쪽 왼쪽에서만 퍼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 사항만 있고 예, 앞뒤에 있는 장애물은 피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푸시 드로우로 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질로 만들어가면 푸시 드로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1.8m까지 붙였는데 이러한 푸시 드로우를 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 스크린에다가 지금 골프채를 세워놨는데 저 골프채가 깃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질 컨트롤을 하게 되면 어, 이 앞에 제가 이렇게 패드를 하나 놨는데 이 패드가 벙커나 해저드 같은 장애물인 거죠. 실제 제가 공이라고 하면 이 푸시성 구질로 치게 되면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이 장애물들을 피한 다음에 깃대 쪽에 인접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커브가 덜 먹더라도 여기서 퍼팅을 하게끔 해주거나
여기서 좀 많이 당겨지더라도 이쪽에서 퍼팅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코스의 설계상 이런 측면이 안정적으로 스코어를 만들고 미스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질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구질은 푸시 스트레이트나 푸시 드로우를 치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자 하는 구질인데 제가 참고 영상들은 이제 자료실에 좀 더 올릴 건데 참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지만 PJ 선수들이 뭐 최근 한 20년 동안의 영상들을 다 봐도 푸시 스트레이트나 푸시 드로우 구질을 대다수가 컨트롤해서 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상하게 PGA 선수들이 똑바로 치는 프로들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만 해도 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프로들이 이렇게 공 치고 보면 공이 오른쪽으로 틱 날아가니까 그 화면을 보고 카메라 앵글이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카메라 앵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서 있는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출발하게끔 공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질에 대한 제어나 조정이 있기 때문에 PGA 선수들이 훨씬 더 코스의 공략이 용이해진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구질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저는 추천하는 구질이 푸시 드로우나 푸시 스트레이트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게끔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정한 구질을 제어해야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커브가 어떻게 걸리는 컨디션이니까 이 코스에서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서 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구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지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스트레이트 볼을 이게 치고자 연습하는 게 못하진 않겠지만 골프를 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단기간에 점수가 좋아지고 성과가 날 수 있고 거리도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푸시성 구질을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궤도에 대해서 좀 크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공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다운스윙 때 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를 인투 아웃스윙이라고 하고요. 이 탑에서 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형태의 궤도를 아웃투인 스윙이라고 하는데 일부는 뭐 인아웃인, 인투인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 어쨌든 공이 있는 지점에 한 3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클럽 헤드가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가면 인투 아웃 스윙이고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면 아웃인 스윙이다라고 그래서 아웃투인과 인투 아웃 이렇게 해서 궤도에 대한 거를 클럽 패스라고 해서 큰 틀에서 이 궤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PGA 선수들의 약 그 80% 이상은 인투 아웃 스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15% 내외의 선수들은 아웃인 스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뭐 상금 랭킹 한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은 대다수가 인투 아웃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PGA 선수 중에서도 인투 아웃 스윙을 잘 못하는 선수들은 우승권에 좀 없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승권에 있는 선수들은 인투 아웃 스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인에서 아웃으로 치는 구질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푸시성의 어떤 그런 구질들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많이 날 수 있어서 인투 아웃 스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아마추어들 미국의 아마추어 통계로 보니까 인투아웃 스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는 약 10% 이내다라고 통계가 있었고요. 아마추어의 90%가 대부분 바깥에서 안으로 당겨치고 흔히 그래서 이렇게 엎어친다라고 하는데 엎어치는 형태의 그런 아웃투인 스윙을 하는 아마추어가 한 90% 되고요.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던 이제 상당히 많은 몇천 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을 쭉 보면 인투아웃 스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를 거의 본 적이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골프를 치다가 보면
어느 날은 굉장히 잘 쳐서 뭐 80대 치다가 어느 날은 90개, 100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업다운이 많고 혹은 뭐 잘 쳤다가 못 쳤다가 뭐 아니면 공이 거리가 그때그때마다 또 들쭉날쭉해지는 이슈들이 생기는 것들을 쭉 보면 아무래도 궤도 자체가 아웃투인으로 불안정한 궤도 안에서 계속 맞춰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손을 굉장히 잘 써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이 핸드 컨트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손을 잘 쓰시는 분들은 아웃인으로 하더라도 또 싱글 플레이도 하시고 잘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대다수가 프로들의 어떤 그런 피지컬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 막 이렇게 운동선수의 몸처럼 좋은 경우들이 드물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의 제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거기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질을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때는 최대한 좀 인에서 아웃으로 치는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투아웃 스윙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치는 거를 좀 많이 연습하셔서 이 치는 거를 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치고 멈췄을 때 보시면 예, 클럽 헤드가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쭉 뻗어서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면 이 궤도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예,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안으로 감겨서 이 정중앙 깃대 쪽을 향해서 공이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오른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밀어치는 연습을 꾸준히 좀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치는 부분에 있어서 궤도를 좀 교정하는 효과들을 기반으로 거리도 늘어나고 본인의 구질 자체를 하나 만들어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밀어치다가 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깃대에 좀 더 인접해서 가까이 가는 것들이 일정 기간 안에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제가 트레이닝 해보니까 생각보다 뭐 이게 뭐 1년씩 걸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파퓰러한 수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금방 이렇게 좀 깨우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연습하시면 이런 궤도를 컨트롤하는 안에서 구질이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의 구질을 만들고 방향을 제어하고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 라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옆 사람이 이렇게 쳐봐 저렇게 쳐봐 하는 거 가지고 플레이하면 그게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남이 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꼭두각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코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구질이 어떠하니?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치고 여기서 어떻게 공략하고 여기서 어떤 구질이 내가 나올 거니까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서 공략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를 본인 구질을 기반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말 그대로 남이 대신 플레이하는 형태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코스 매니지먼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던 스피스라고 마스터즈 우승을 이제 20세 때 했던 그 프로가 있는데 타이거 우즈와 그 마스터즈 우승으로는 나이로는 이제 타이 기록이거든요. 최연소. 그 조던 스피스가 그 마스터즈 우승을 했을 때 초반에만 해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던 스피스가 엄격결에 메이저 우승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분석가들이 있었는데 4라운드 게임을 하는 동안에 이제 조던 스피스가 했던 코스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쫙 이렇게 뜯어서 봤더니 상당히 재치도 있고 창의적으로 본인만의 그 색다른 방식으로 코스 공략을 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던 스피스를 빌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나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서 플레이를 하면 골프라는 운동 자체도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코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